그리고 지금 제가 마취 안 했거든요. 이 눈 밑 하는 부분은 정말 별로 안 불편하네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별포인트원 대표원장 박정열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꺼져서 피곤해 보이거나 지방이 불룩 튀어나와 있진 않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이걸 해야 할까 걱정하시지만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피부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얼굴을 서로 쳐다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과 눈 주변의 인상이 이제 크게 인상을 좌우하는데, 눈밑 꺼짐 그리고 이렇게 잔주로 탄력 저하로 피부 늘어짐이 있으면 피곤해 보이고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 주변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눈밑이 꺼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눈밑 꺼짐에 대해서 치료를 해보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다면, 이거 수술을 받을지 시술을 받을지 그것부터 고민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이제 수술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중에 눈밑 지방 제거는 단순히 이제 지방 튀어나온 걸 제거만 하는 것인데, 꺼짐이 오히려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는 요즘 잘 안 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게 또 있는데 튀어나온 지방을 빼서 꺼진 쪽에 이동시키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효과가 잘 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멍이나 붓기가 좀 있고 회복 기간도 길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안검 수술이 또 있는데, 쪽 애교살 있는 쪽을 다 이렇게 절개를 하면 흉도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늘어진 피부도 잘라내서 이어서 꼬매기 때문에 이 굴곡도 개선이 되고 피부 늘어짐, 처짐까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절개를 직접 하기 때문에 수술 흉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고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비용도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설명드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모든 눈밑 꺼짐 케이스가 수술만이 치료법은 아닙니다. 수술 대신 가능한 피부 시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밑 꺼짐과 지방 돌출로 인해서 이렇게 볼륨 격차가 있는 경우에 이 꺼진 쪽을 올리는 것으로 필러와 실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 볼륨 격차를 이렇게 완화하면 높이가 차이가 났을 때 이 그림자 지던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젊고 환한, 덜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베룩 볼륨이라든지 울트라콜 200 같은 콜라겐 재생주사도 시술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격 투자 대비 올라오는 볼륨도 좀 약하고 낮은 확률이지만 주베룩 볼륨이나 울트라콜에 결절이 생겼을 때 그 후처치가 매우 곤란하다는 단점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눈밑 꺼짐 필러 셀프 시술을 하면서 제가 시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밑 필러 셀프 시술을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경도 벗고, 제 얼굴을 이제 셀프로 분석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35살 넘어가면서 한번 확 늙었어요. 보니까 약간 또래에 비해 동안인 편이었는데, 이제 눈밑도 이렇게 좀 꺼지고, 여기 고랑이 좀 생기고, 이쪽 인디언 주름도 생기고, 약간 이렇게 팔자도 생기고, 이제 이쪽은 원래 좀 꺼졌었는데 제가 필러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광대뼈 아래로 여기도 좀 꺼지고, 그리고 왼쪽 광대가 좀 높아요. 좀 더 앞으로 나와 있고 여기가 좀 더 낮고, 그래서 이쪽이 더 꺼짐이 좀 광대 높이 차이로 심해 보인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면 왼쪽을 조금 더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중에서 여기 눈밑 꺼짐 약간 있는 쪽,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쪽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저도 물이 따가워서 제 고객님께 설명드리듯이 눈을 감고 좀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주사 마취를 좀 하겠습니다. 마취를 할 때 이 주사 들어가는 때는 좀 뻐근해요. 그다음에 바늘 캐뉼라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취가 됐기 때문에 이 구멍을 낼 때는 그렇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받으시는 고객님들은 마취크림까지 바르실 거라서 저보다 나으실 거면, 저는 그냥 하도 이제 셀프로 하는 거에 익숙해서. 그리고 이제 이 캐뉼라라 부르는, 이제 고객님께서 바늘인 줄 알고 엄청 긴 걸 보고 놀라시는데, 이게 끝이 막혀 있는 어떤 뭉툭한 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살을 찔러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제 얼굴에 쓸 거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눈밑은 피부도 매우 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리에 너무 몰아서 넣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마취 안 했거든요. 들어가는 자리만 관이 왔다 갔다 캐뉼라가 해야 되니까 이 눈밑 하는 부분은 정말 별로 안 불편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건 주비덤 볼벨라라는 제품이고, 제품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볼벨라 자체는 어쨌든 좀 무른 성상이에요. 콧대랑 그 턱 쪽은 좀 단단한 성상에, 어떤 제가 항상 비유 드리는 거는 집을 지을 때 벽돌 같은 느낌으로 딱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탄탄한 것들이 좋고, 이제 눈 밑에 벽돌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 피부도 얇은데 그 경계가 다 보일 거예요. 조금이라도 뭉쳐 있으면. 근데 지금 시술하는 볼벨라는 이렇게 잘 그 공간에 퍼질 수 있는 약간 무른 성상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하면 효과는 얼마나 오래 가나요? 이게 항상 이제 애매한 답변이지만 개인차가 있어요. 무른 성상일수록 조금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눈 밑에 약간 무른 필러를 쓴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술에도 좀 무른 제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입술이 자연적으로 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한 걸 쓴다 그러면은 이게 좀 맞지 않겠죠. 이게 단단하고 그러면 각이 져 있거나.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 녹아요. 그래서 유지기간이 막 길 수는 없는 이 자체의 특성이 있고, 근데 이제 하나 좋은 건 그래도 눈 주변은 막 움직임이 입술처럼 많지는 않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리고 이쪽에는 그 자연적으로 필러를 녹이는 히알라제 효소가 좀 적어요. 눈 주변은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오래 가는 편이다. 제 경험상을 보면 한 번 넣어 놓으시고 한 1, 2년마다 이제 살짝 추가로 넣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존 게 이제 넣어놓은 게 100만큼 있을 때가 예쁜 상태였다. 그럼 사실 0이 된 건 아닌데 한 뭐 60에서 70%로 이제 자연히 이게 녹아서 사라지면 자연히 1, 2년만큼 자신이 늙잖아요. 그만큼의 또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 1년, 2년마다 조금씩 넣는 분들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러가 수술보다 안전한가요? 예. 뭐 수술보다 안전하다, 뭐 이거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수술했을 때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단점에서는 그 절개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거라, 또 하안검 같은 거 너무 많이 잘라서 하면은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뭐 용어로는 토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눈이 까뒤집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최악의 어떤 부작용인 거고, 근데 이제 필러로 했을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흉터랑 어떤 눈이 까뒤집어지는 것 같은 형태의 단점은 없고, 다만 이제 필러가 뭐 눈 쪽을 떠나서 모든 게 최악은 치명이 맞아요. 그리고 눈과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고객님들께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눈이랑 가깝다고 위험한 게 아니고, 눈이랑 연결이 직접 되어 있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쪽은 눈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낮은 부위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위험 부위는 이마, 미간, 콧대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는 팔자다. 그래서 오히려 팔자가 더 위험한데도, 팔자는 뭐 편히들 생각하세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눈과 멀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그쪽이 더 위험하다. 40대 이후에게도 추천드리나요? 오히려 5, 60대 분들 중에 너무 그 꺼짐이 심하고 지방 돌출이 너무 심한 경우는 그냥 저는 솔직히 수술하라고 권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최적의 대상은 20, 30대, 40대가 아닐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괴로웠던 것들 중에, 이분은 그냥 사실 수술하셔야 되는데 눈밑 필러 하라고 이거 좀 그렇네요. 하여튼 시키면 그냥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프죠. 이분 굳이 수술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조금만 넣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꺼짐이 상대적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심한 건 아니고 좀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조금 생긴 케이스. 이제 그러고 약간 또 중요한 노하우는 조금 덜 넣어야 돼요. 100 정도를 기준으로 뒀을 때 85%, 90%이 정도를 1차 목표로 해서 이렇게 조금 넣어놓고, 얘네가 자리를 한번 잡거든요. 그 뒤에 2주든 4주든 그 이후에 약간 또 조금 더 잡아주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제 눈에 넣을 때도 약간 모자란 듯이 넣어놔야지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제 얼굴 소중하니까 또 제가 잘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다 왼쪽에 조금 더 넣었어요. 광대로 인한 격차. 그리고 아래 여기 인디언은 조금 남았는데, 이제 요거는 엄밀히는 이제 저도 눈밑 영역이긴 한데, 이 무른 것보다는 조금 단단한 걸 넣는 게 좋아서 일단 얘네가 좀 자리 잡으면 여기를 조금 제가 단단한 필러로 넣을까 말까 모양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혹시 나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꼭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눈밑 꺼짐 치료가 이제 무조건 수술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피부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밑 꺼짐 필러는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피부 시술만으로도 가능한 케이스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